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TBS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지금 서울시에서 말이죠,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딱 폐구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방송이 문을 닫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의회에 긴급 소환을 요청해서 보내가지고 조례안을 갖다가 3개월만 더 좀 유예시켜달라 그랬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싹 무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이 캄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까지 나서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고대 법대 교우에 여기에 이제 고문단에서 말이죠, 긴급 성명을 하나 냈습니다. 바로 뭐냐, 부정선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심각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근본적으로 수사를 좀 착수해라, 이런 거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고대 법대 교우의 고문단에서 내놓은 이 성명문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들이 이번 주에 아주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명현 그러니까 김혜경 법화 재판이 있었는데, 김혜경 법화 재판도 지금 현재 이건 뭐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더군다나 말이죠, 배소연이는 지금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김혜경이하고 이재명이는 공동 피의자로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조명현이가 뭐냐? 조명현 공익제보자잖아요. 조명현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조명현 이 공익제보자의 폭로, 그리고 법정 진술을 통해서 김혜경이는 물론이거니와 이재명이도 말하자면 정치적인 운명이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명현 씨의 이 법정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증교사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한 두어 달간 재판이 못 열렸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이달 말 5월 27일 날 열리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느냐, 지난 월 말에 말이죠, 지난 4월 말에 이재명 측에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게 언제 신청했냐? 2월 말에 신청했는데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재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재명의 기본 전략은 부인, 거부, 거짓말 이건데, 그 다음에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최대한도로 끌어가지고 2027년도 대선 나오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겠다. 요게 아주 최대의 사법 방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명. 그래서 지금 법조계 얘기면요, 왜냐하면 이거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재판 안 하잖아요. 그러면 5명이니까 하루에 한 사람당 하루 정도 잡아먹으면 5달은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벌써 금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더러운 작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이 사법 방탄은 우리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야, 어떻게 된 건지 대한민국 국민들 참 인내심 대단해요. 이러한 이재명에는 어떻게 찍어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사법 리스크까지 여러분께 다뤄지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이제 이 TBS 이 조례 폐지안, 이게 바로 이제 엊그제 5월,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TBS 조례안, 이게 아예 상정이 안 됐어요. 자, 이 아예 상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심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당 상위에서 심사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예 본회의에서는요, 이게 이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되지가 않았으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을 보면 5월 말이면 TBS 이 교통방송은 문을 닫게 돼 있어요. 폐국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폐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이 한 200여 명, 250명 정도 된다는데 이 사람들 먹고 살 일이 굉장히 큰 걱정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긴급 소환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긴급 소환을 지난 4월 25일 날 보내가지고 이 조례 폐지안 요거를 폐지 유예 기간을 갖다가 한 석 달만 연장해 달라. 요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에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아니, 요거를 갖다가 말이죠.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TBS 조례 폐지안 3개월만 유예해달라. 요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서 이렇게 숏 노티스로다가 알려줘? 그리고 제대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언론에 먼저 보도돼? 괘씸죄에 걸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서울시가 말이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세훈이가 시를 압박하기 위해서 시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이 법과 쓴 내용 요거를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감사 착수하면은 이거 법과 이잡듯이 잡으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걸로다가 TBS 이 폐지 조례안을 갖다가 3개월 유예시키는 거 압박카드로 쓰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러면 감사를 거부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서울시의회에 국민의힘이 이제 다 압도적 다수잖아요. 여기하고 서울시하고 정면 충돌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이 요청한 이 3개월 유예, 이 안이 말이죠.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안이 이게 곱게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말이죠. 일단은 요 안이 아예 이번 5월 3일 날 본회의는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대로 가면은요,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지 않는 한 이제 TBS가 완전히 폐지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같은 국민의힘이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도 압도적 다수당이 국민의힘인데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릴 정도로 이제 악화됐느냐.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거기까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당초 시의회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에 있는 조직 개편안까지 이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겠다. 이러한 분위기도 있었지만은 이 조직 개편 관련 조례는 이견 없이 이번에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서울시 의회 측하고 이제 대화가 이 협의가 잘 될 경우에는 TBS 이 3개월 유예안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 아니고 다시 두 번째로 또 연기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오세훈 시장 주장대로 지금 이미 1월 1일부로 이게 TBS가 문을 닫게 돼 있는데 6월 1일까지로 지금 5개월이 연장됐잖아요. 그런데 또 3개월이 연장돼 이거 버릇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TBS 직원들 250명 이거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못 먹고 사느냐? 예. 호구지책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호구지책이 없다는 걸 정권이 바뀐 게 이제 알리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재임에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에 TBS는 그럼 뭐 하고 있었느냐? 김어준이 이 사람들이 이제 TBS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의 행복도 사라진다. 아니 가족 행복 사라지는 걸 알았으면은 진작부터 김어준 같은 인간들을 갖다가 내쫓든가 그렇죠.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든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니 김어준이는 나가갖고 지 개인 방송 차려서 조회수 대박만 나고 있는데 우리는 밥 먹기도 어렵게 우리가 쫓겨난다는 것이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장. 일면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동안에 그러면 TBS 직원들 250명은 뭐하고 앉아 있었냐 이거요. 김어준을 쫓아냈어야죠. 아니면은 그동안에 TBS 사장 쫓아냈어야죠. 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 밖으로 챙기려고. 그동안에 서울시 여기 이제 TBS 예산이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70%가 서울시에서 보조해둔 예산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그야말로 여태까지도 잘 먹고 배부르게 잘 살아온 거 아니에요? 요걸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까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하라. 당신들 책임이 얼마나 더 크냐. 그러니까 이거는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측에서 더 이상 오세훈의 이 3개월 또 다른 연장안 이거 받아들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세훈이도요. 이건 잘못하는 거죠. 6개월 한번 딱 약속한 것은 시민과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면 약속을 안 지켰으면 TBS 없애버려야죠. 또 3개월에? 이거 다 뭐 오세훈 시장도 이게 뭐 하겠어요? 지금 차기 시장보다도 차기 대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서울시 의회 뭐 시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나 이 지금 TBS
지금 지원이 250명이잖아요. 250명 곱하기 3, 4명만 해보십시오. 1000명에 달하는 표수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TBS하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세력과 계층과 조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언론기관인데. 그러니까 손을 안 대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만 앞세워서 두 번씩이나 똑같은 논리로 유예를 요청하는, 요거는 오세훈이가 아주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서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 3개월을 또 유예시켜줘? 그럼 오세훈 시장 개인 봉급을 털어서 좀 TBS 직원들이 그렇게 안타까우면 오세훈 시장 판공비를 갖다 써라, 거기다가. 예. 아니면 봉급을 갖다가 투입시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서울 시민을 갖다가, 예.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을 피는 거. 더군다나 TBS가 그동안에 내놓은 악 영향들 말이죠. 이 TBS의 그러니까 병폐. 이게 몇 년간 누적돼 있었잖아요. 지금 이 TBS가 문 닫는 것도 많이 늦어진 거예요. 김어준이 쫓아내는 게 이 오세훈이가 보궐선거 돼갖고 언제 쫓아냈습니까?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쫓아낸 것도.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 지휘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고. 예. 그거는 TBS는 이 방송국이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이 재단으로 돼 있어서 시장이 개입하기가 어렵다. 요런 아주 희한한 또 이유를 대가지고 그래서 TBS 방송 편성에 내가 개입하면 안 돼. 그건 그야말로 언론 통제야. 이렇게 하고 쏙 빠지고 지금은 뭐 때문에 이 TBS를 이렇게 챙기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좌충우돌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관된 행정을 하고 서울 시민들이 이 TBS에서 얼마나 분노를 느꼈어요. 이 분노를 담을 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서울 시민들이 2번씩이나 선택해줬으면, 예, 선출해줬으면 이러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고려대학교 법대 교우의 고문자문단. 요 오세훈 시장도 고대법대 나왔지 아마도. 자, 고대법대 고문자문단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제목이요. 윤석열 대통령에 바란다. 40 부정선거 즉각 수사라.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대법대 고문자문단은 이번 총선을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전국적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한다. 헌법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래서 지난 4월 27일 토요일 날이죠. 자유통일당의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주관한 수만 명이 모인 수사 촉구 결의대회에서 장재현 박사, 이분이 이제 입장을 발표했어요. 마지막 부정선거 관련해서 미국의 오레곤대 출신이고요. 전 기무사 전산 실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요, 완벽한 전산 조작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선관위 실무자 5명이 관리하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감리 또는 수사하면 일주일 만에 결론이 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밝히고 즉각 조치를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사전투표 더불당 대 국민당이 서울 등에서는 425대 0,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599대 0. 이게 말이 안 된다. 지난 4년간 오로지 애국심과 피땀으로 분석한 공병호 박사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4.15 총선은 40석을, 그리고 이번 40 총선은 52석을 도둑질하였고 서울에서만 18석을 도둑질 당한 것이죠. 구체적인 예로 이재명은요. 그러니까 이제 1074표, 김민석은 11,529표, 전현희는 14,983표, 곽상도는 8,805표를 훔쳐가 당선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말이죠. 윤 대통령은요, 집권 2년 동안 애국 시민들이 피 끓는 경고를 무시한 책임을 지금부터라도 통감하고 즉각 수사에 나서라. 그리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도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해서 사전투표로 참패한 한동훈 위원장도 무조건 사과하고 부정선거 규명에 앞장서라. 예. 그러면서요, 지난 4년간 더불당 40명의 가짜 의원의 국정농단도 분통이 터지는데 앞으로 52명의 가짜 의원에게 또 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4.19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자, 그래서 고대법대 교우의 고문자문단에서 이러한 성명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요 내용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 법조계에서도 말이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이럴 수가 있나? 본래 이게 총선 전이면 끝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수는 저는 그만두고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5명, 신청한 5명 추가 증인을 갖다가 이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이 추가 5명 이거 다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김동연 판사의 손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법조계가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그래서 이 재판 진행을 빨리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이도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 최소한도 이제 이 시정 한 6개월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힘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이준 교사는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법정 구속까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내놓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그 종편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장혁진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이재명이가 추가 5명 신청을 쓴 2002년도에 그 사건 당시에 KBS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죠. 자, 신모 차장하고 이모 노조복지국장, 김모 PD, 그 다음에 남모 기획체제국장, 이모 기자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이거는 유창훈 판사마저도 그 당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요건도 들어갔었잖아요. 작년 9월 달에. 그때 유창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이중 교사 사건은 단순하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이중 교사는, 이제 단순하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요. 유창훈마저도 요거는 그 단순하고 혐의가 인정이 된다. 소명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바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김동연 판사도 또 이 김진성, 말하자면 이제 우이정한 사람, 요 사람의 이제 변호사가 누구냐면은요, 지금 이제 배승희 변호사가 요 사건 변호를 맡고 있어요. 자, 이 배승희 변호사도 이거 내가 볼 때 한 달이면 충분히 본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검찰과 이 판사도 이게 이 검찰의 이제 이 공소 기소 자료가 이게 뭐 5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6건. 6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건당 500페이지 하면은 300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한 달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재판장마저도 요거는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변호인이,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변호인은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을 담당했던 변호인이 다 그대로 2명이나 말이죠. 3명 중에 2명이 그대로 와서 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미 이재명 변호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요, 물증들이 다 충분해. 그리고 이제 인적 증인이 더 이상 별로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녹취록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고 재판부도 말이죠. 기존 그 증인들을 상대로 해서 서너 차례만 신문한 뒤에 심리를 종결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은 바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그동안에 보면은 계속 늦어졌어요. 자, 그래서 본래 이게 선거 전이 4월 8일 날, 2월 28일 날 열렸는데 2월 26일 날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게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재판을 4월 8일 날 열기로 했는데 이 선거를 핑계내서 안 열렸어요. 그러다가 4월 20일 날 열렸는데 또 안 열려. 그러다가 5월 13일 날 열렸는데 또 못 열려. 그러다가 5월 27일 날 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따끈따끈한 감자가 됐는데 이게 이제 감자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고 또 녹취록까지 다 있고, 그리고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서부터 작년 9월 달에 소명이 충분히 다 됐다. 이렇게 말이죠.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헌마저도 판단한 거. 그러니까 아주 간단 명료해서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죄인이다. 딱 결론내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5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거. 이거는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 예,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이게 제대로 딱 판결이 내려지면 한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떨어지고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이제 앞으로 좀 자세하게 좀 비판적 차원에서 이재명의 재판 전략, 비판적 차원에서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월간 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요, 이동호 변호사인데 이분은 이제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2001년대 사법시험 합격해서 2022년도 시사저널이 선정한 차세대 리더 100 법조 분야 10명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유능한 분인데,
자, 이동호 변호사도 지금 이재명의 당 대표적 이 지위를 법률 판단에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과 이 원리에 따라서 이거를 심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위증교사 내용, 요것도 굉장히 단순하다. 예, 굉장히 단순하다. 이 5명 신청한 것은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 요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명현, 이 재판. 조명현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혜경 재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조명현 재판보다도 김혜경 재판에서 조명현 씨가 완전히 김혜경이를 딱 닦아 세우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메뉴 선정하는 거, 이 회덮밥 소스냐, 간초장 소스냐, 여기까지도 전부 김혜경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물건을 사고 그랬다. 그래서 경기도 법과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자, 그리고 그 이재명과 그리고 이 김혜경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자. 왜? 둘 다 법과를 썼으니까 이재명이도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이죠. 이 조명현 씨는요. 작년에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적에도 이재명 부부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바로 몸통이다. 요렇게까지 폭로한 바 있어요. 예, 몸통이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이죠. 12월 국회에서 이제 이 기자회견을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 조명현 씨가 책도 썼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과 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 요 출판 기념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이 법과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밝혔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 조명현 씨의 이런 증언들이 말이죠. 김혜경 법과 재판에서 결국은 이재명까지 말하자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폭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와 그리고 또 앞으로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기대치가 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 그리고 이제 특히 이재명이 말이죠. 아직까지도 1심 재판하나가 제대로 끝나지 대한 국민 분노가 굉장한데 우선 위증 교사마저도 그 하나만이라도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의 압박을 제대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동현 판사도 말이죠. 오로지 법리와 증거 요걸로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